공통과학 원 맨 첫 번째 단원 과학의 기초, 그 중에서도 과학의 기본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과학이라는 거는 이 과학인 것과 과학 아닌 것의 차이는 데이터야,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으면 과학, 아니면 비과학. 그러니까 뭐 신앙이라든지 미신, 뭐 신뢰, 뭐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지. 왜냐면 데이터라는 거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측정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뭐 관측이라고도 하는 거. 측정, 관측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을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있으면 과학이고 이것들이 없으면, 이것들이 있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과학이 아니다, 비과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어,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고, 또는이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단위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 기준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아니 온도를 맨 처음에 이거 춥다, 덥다, 뜨겁다, 차갑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을 때 이게 뭔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셀시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이 어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물이 끓는 거를 또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100이라고 불렀나 봐. 그리고 이제 이거를 100칸으로 쪼개 가지고 이거 한 칸을 1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이 단위도 필요해. 그러니까 0, 100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온도에서 쓰는 단위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셀시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디그리 셀시어스, 셀시어스 디그리, 여기를 셀시어스 디그리 100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0을 좋아. 이제 뭐 나중에 이 기준을 다른 사람이 뭐 세우기도 했나 봐. 그래서 기준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때 나는 어 여기는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세운 기준은 뭐 나는 이거를 파렌하이트라고, 아니, 자기가 붙인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 온도에다가는 이런 기준을 붙여주기도 하는 거지. 이런 단위를 붙여주기도 하는 거지. 어쨌든 어떤 측정을 하려면 기준이 좀 필요해. 현대에 와서는 뭐 온도를 나타낼 때는 분자의 운동하고 상관 있는 기준을 잡아. 분자의 운동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온도를 0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0 이상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때 이때 기준을 여기 분자 운동이 이론적으로 멈추는 그런 온도를 0이라고 부르자. 이때를 켈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켈빈, 오케이 아니야? 켈빈 이라는 온도를, 아니, 단위를 붙였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단위가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지금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지?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나는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었잖아. 왜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 어, 손가락 마디가 있으면 이 한 마디를 뭐 어떻게 부르겠다. 뭐 피트, 발가락, 뭐 손가락 발가락이 가지고 이런 기준을 막 잡아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기는 이제 길이에 대한 건데, 길이도 다 기준과 단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뭐 여기서 그 현대에 와서 이제 그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4k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1리라고 불렀지. 1리. 그러니까 단위가 좀 있다. 다르지만 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단위에 대한 얘기,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가장 뭐 그 익숙하기도 하고 이게 가장 필요한 거지.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이제 규모로 한번 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 어, 이때 그 인간의 감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간의 감각 뭐 알고 있지 다들 시각 뭐 청각 뭐 후각 이런 거 미각 뭐 촉각 이런 거 감각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하냐라는 거야. 여기에는 기구를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관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구분 짓는다. 이거를 작아서 인간의 감각으로 너무 작아서 관측이 불가능한 세계를 미시 세계,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세계, 마이크로 월드. 그다음에 관측이 그냥 우리가 늘상 보는 거 있잖아. 그래서 쟤는 좀 빠르네. 저 돌은 크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고 말해 영어에서는. 그래서 뭐 미시 세계, 마이크로 월드, 거시 세계는 말 그대로 매크로 월드가 되겠다. 어, 이때 이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빠르다 아니면 크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는 감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전력 클래시컬하다고 해.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이든 또 뉴턴을 비롯한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잡았던 체계 그런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리학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건 아닌데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그 고전역학 체계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거시세계고 고전역학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로 어, 설명을 하게 돼. 그래서 인류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인간이 쓰고 있는 과학 체계가 좀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 세계에 대해서는 선택 과목에 들어가 가지고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야. 어쨌든 이것들을 나누는데 미시 세계는 뭐 예상이 되겠지만 뭐가 있냐? 아주 작은 세계니까 원자, 분자, 이온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시간은 나노초, 나노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시간은 나노초, 공간은 나노미터 이하, 이하를 뭐라고 하냐면 미시세계라고 한다. 이거를 벗어난, 이거보다 더 큰 세계는 일반적으로 거시세계라고 부른다. 미시세계보다 크면 거시세계인 거다. 지금 이런 얘기지. 어, 참고로 여기 천문 단위라는 게 나오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이게 이게 이제 킬로미터로 재보면 킬로미터 단위로 얘기를 하면 이게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우리 인간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일 수 있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사실 뭐 태양계 전체로만 봐도 이게 엄청나게 작은 숫자지. 그래서 아니 엄청나게 너무 작은 숫자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불편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새로운 단위를 하겠다. 단위를 아까 계속 얘기하셨잖아, 그지? 단위를 주겠다. 이거를 몰라. 이거를 1이라고 할 거야. 1. 그리고 이거를 AU라고 부를 거다. AU. 그래서 1AU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참고로 A는 에스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고상한 접두어인데 천문학과 관련된 단어들이야. 접두어야. 그다음에 U는 유닛, 그러니까 뭐 단위를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천문 단위라는 뜻이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문 단위. AU라고 하지. 물론 어,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런 것도 들어봤겠지. 뭐 이 AU보다 더 크면 그러니까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AU는 또 너무 작은 단위여가지고 이것도 불편해. 그러면은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른바 광년이라고 하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것을 light year. 그래서 광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또 우주 전체로 가면 이것도 너무 작아서 불편해. 그래가지고 좀 더 다른 큰 단위가 필요한데 들어봤지 이건? 이거는 뭐 파섹이라는 단위가 있잖아, 그치? 3점 이거는 들어봤을 테니까 1파섹은 3.26 광년이다 이런 거. 자, 참고로 얘기했어. 거시세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큰 단위가 필요하다. 자, 이러면 아까 나노미터 좀 이따 한다고 했는데 나노미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단위를. 여기 뭐 접두어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겠다. 접두어가 뭐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나만 알아두면 굉장히 뭐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지금 마이크 아니 그 아이고 어디 갔어? 얘가 지금 여기에 음수 지수가 있는데 이 음수 지수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러면 음수 지수는 역수라고 생각하면 편해. 뭐의 역수냐면 10의 세제곱의 역수다. 이건 나중에 대수에 들어가야 수학에서도 대수를 배워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자. 음수 지수는 역수이다. 이해되지?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 자, 1이라는 개념이 있어. 하나. 기준 하나. 기본 단위. 근데 1보다 이거를 1000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그지? 1000분의 1. 1000분의 1 하면 이제 이거 0자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10의 세제곱 지수를 가지고 표현해 볼게. 1000으로 또 나누면 10의 6제곱분의 1. 또 1000으로 나누면 10의 9제곱분의 1. 또 1000으로 나누면 10의 12제곱분의 1. 또 나누면 10의 15제곱분의 1. 또 나누면 뭐 10의 18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반대로 1000을 곱하면 10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지? 또 1000을 곱하면 10의 6제곱, 또 곱하면 10의 9제곱, 10의 12제곱, 10의 15제곱 이런 식으로 커질 거야, 그지? 이때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천씩 지금 1000배씩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1000분의 1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밀리라고 하겠다 이런 거야. 밀리. 100만 분의 1을 마이크로라고 하겠다는 거야. 마이크로는 이제 그리스에서 온 거잖아. 사실 이게 발음이 나중에 이게 이게 나중에 영어 알파벳으로 올 때는 이제 M이 된다고 그래. 그래서 마이크로 발음이 뮤니까. 아무튼 이게 뜬금없지만 이게 사실은 M이다. 나중에 M자가 된다. 근데 이따가 M 쓰면 좀 밀리의 M하고 마이크로의 M하고 겹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 10의 9제곱분의 1을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나노라고 해. 나노. 그 다음에 12제곱을 즉 나노보다 1000분의 1을 피코라고 부를 거고 피코라고 하기로 할 거고 피코보다 1000분의 1을 fem토라고 할 거고 여기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fem토의 1000분의 1을 아토라고 부르기로 해. 아토라는 거는 책이 없는데 왜 하냐? 요즘에 과학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과학 뉴스 이런 걸 보다 보면 가끔 아토라는 단위가 어떤 영역에서는 보여.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자,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킬로라고 할 거야. 100만 배가 되는 거를 기가 미안해. 메가 아이고 어디 갔냐? 뭐야? 여기는 아토, 여기는 1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여기는 킬로, 얘는 메가, 그다음에 얘 10의 9제곱을 기가, 10의 12제곱을 이거를 테라보다 또 1000배가 되는 거를 페타라고 해. 페타라는 것도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아주 흔하게 나오고 있어. 이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는데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막
테라까지는 어, 너무 큰 숫자여가지고 저기까지는 잘 못 갔고 보통 이제 기가 선생님 대학원 때 기가 연구했어 기가 이 기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 어, 메모리는 메가 이런 수준이었고 기가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는데 지금은 테라 페타 이거는 우습게 나오는데 특히 페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생성되는 만들어지고 쌓이고 유통이 되는 데이터들이 이제는 뭐 페타 단위야.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이는 니네가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페타 정도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쓸 것 같아.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뭐 몇 테라다 이런 거는 예전에는 꿈도 못 꾸었는데 지금은 테라, 1테라, 2테라가 아니라 뭐 20테라 뭐 이렇게 막 일반 사용자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 어, 근데 지금 이제 페타바이트 시대, 그럼 그 다음 시대가 또 오겠지? 그치? 금방 오겠지? 자, 아무튼 이런 단위들을 지금 어, 이런 걸 접도라고 해. 접도라는 얘기는 어디다 붙여 쓴다는 말이잖아, 그지? 어디다 붙여 쓰느냐? 그러면 자, 녹색을 좀 바꿔서 자, 이 어디다 붙여 쓰느냐? 만약에 이게 만약에 미터라고 해. 내가 1미터를 자로 쟀다. 그러면 이거의 이거의 1000분의 1은 밀리미터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또 1000분의 1은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 뭐 fem토미터, 아토미터 이렇게 말하면 되고 1000배씩 올라가면 킬로미터, 메가미터 좀 이런 건 좀 어색하지 잘 안 쓰니까 기가미터, 이제 테라미터 이렇게 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잘 안 쓰지만 어 그 이유는 뭐냐면 단위가 달라져. 너무 숫자가 그 단위가 그 조밀조밀하니까 아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 쓰자 이런 거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언제 야 이게 어디까지 쟀더니 뭐 그 그 뭐야 해왕성 천왕성 여기까지 쟀더니 이게 뭐 몇십억 킬로미터 막 이렇게 나오면 너무 숫자가 커지기만 하고 조밀조밀하니까 아 몰라 그냥 여기를 몇 AU, 10 AU, 뭐 8 AU 이런 식으로 부르면 좀 간단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메가미터, 기가미터, 테라미터, 뭐 심지어는 페타미터 이런 건 잘 안 쓰지만 나도 입에 안 붙네. 잘 안 쓰지만 안 쓰는 이유가 뭐다? 안 쓰는 이유는 단위를 바꿔서 그냥 더 다른 걸 쓰면 좋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1g 단위를 측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1000분의 1은 밀리그램. 이거는 과학 시간에 들어봤을 법하지. 마이크로그램. 실험실에서는 마이크로그램도 쓰니까 나노그램 이런 거는 안 쓸 것 같지만 만약에 혈액 같은 거 채취해 가지고 이 사람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얼마다라고 할 때 보통 나노그램 단위 막 쓰고 있어 지금도. 피코그램도 쓰려면 쓰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저런 단위를 본 적은 없어. 물론 이론적으로는 페, fem토그램, 뭐 아토그램 이게 쓸 수는 있다는 뜻이야. 어, 킬로그램은 써봤지? 그지? 킬로그램은 1000배, 그램의 1000배는 1000g 이런 뜻이야. 뭐 메가그램, 기가그램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쓸 수야 있지만 이렇게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다? 이쯤 되면 단위를 바꾼다. 그지? 킬로그램보다 더 크면 뭐 생활 용어로는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1000kg을 그냥 톤 이런 걸로 바꿔서 쓰는 경향이 있지. 아주 과학적으로 가면 저런 단위를 쓸 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 0.0000000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이런 게 막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열심히 써가지고는 이게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어, 야 이거를 어떻게 또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이렇게 나타내야 되냐? 아 이거 불편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유 너무 많이 그렸다.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27이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표시하면 좋겠다. 10에 27 킬로그램이다. 10에 27제곱 킬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간단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단위를 쓸 일은 좀 사실 없긴 해. 필요하면 쓰면 되지 뭐. 자, 시간 단위는 보통 이제 국제 단위가 세컨드, 초인데 초는 똑같아. 초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어, 1000배는 킬로초 하면 되지 뭐. 잘 안 쓰지만 메가초, 어, 기가초, 어디 약간 초등학교 이름 같네. 테라초, 페타초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쓸 일이 좀 없긴 하다. 밀리세컨드는 좀 많이 쓰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도 많이 써. 나노 세컨드도 우리가 평상시 잘 안 쓰지만 많이 써. 피코 세컨드, fem토 세컨드 이런 게 중요한 단위였는데 아까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일부러 이 소개를 해줬잖아. 이거를 아토라고 하는데 아유 아토라고 하는데 A라고 한다. 이거는 일부러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얘기하는 게 있다고 했지. 바로 이것 때문인데 과학 뉴스 보면 요즘에 막 시간 단위를 아토초 사이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노벨상 수상한 걸 보면 이제 아토초하고 관련된 노벨상이 나오기도 했어 벌써. 그러니까 지금 알아두면 뭐 쓸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도를 붙여가지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넘어갔어. 자, 이제는 조금 쉬운 것들 해봅시다.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측정이 제일 좀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 측정. 근데 이제 시간은 현대에는 세슘이라는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해 원자 안에 있는 그 뭐냐 세슘 원자가 진동하는 거를 이용해서 1초를 정의해. 그 다음에 현대 길이에 대해서는 현대에 와가지고는 빛을 가지고 해. 물론 전자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희한하지? 왜냐면 그만큼 정교해야만 한다 이거지. 지금 여기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이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시 얘기할게. 아, 현대만 왜 말하고 과거는 안 하냐? 과거는 읽어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현대는 여기 나왔는데 그 이제 아이고 아까 예를 든 거를 해보는 거야. 어, 현대에는 나이가 뭐 100억 년 뭐 이런 100억 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지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공간의 크기지. 그러면 이때는 아까 소개했던 파색 나왔다, 그지? 근데 그 파색으로는 모자라 가지고 킬로를 붙인 거야. 킬로는 뭐야? 천이라고 했지, 그지? 10의 3제곱 파색. 파색은 뭐다? 파색은 빛의 3.26광년 빛의 속도로 3.6 빛의 속도로 3.26년 설명 굳이 할 필요가 있나? 26년 가는 거리인데 지금 이게 여기다 10의 세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62킬로파섹이니까 62도 곱하고 이 정도 빛의 속력으로 이 정도 간 거리를 거리이다. 뭐가? 안드로메다 은하의 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 고양이는 0.6m, 뭐 평균 수명 15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지. 이건 우리 일상이니까. 어, 뭐 평균 수명이 120일이다. 적혈구가 그러면 적혈구의 평균 수명이 120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지름은 이제 미터가 붙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까 접도를 붙이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마이크로였잖아, 그지? 그래서 7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세슘 원자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세슘 원자가
이 원자가 진동하는 시간이 대략 1초에 이만큼 진동해. 1초 2만 번 이만큼 횟수로 진동하니까 이거 역수를 가지고 1초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만큼 진동하면 1초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세슘 원자의 반지름은 아까 봤지. 미터는 말 그대로 미터. 접도가 피코가 붙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얼마? 그 나노의 10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거였어. 그 다음에 260이 붙어 있네. 그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피코미터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이제 뭐랄까 좀 개념이 좀 잡히고 있나? 자, 이번에는 이제 중복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테니까 좀 쉬울 거야. 자, 기본량이라는 게 있다. 기본량 꼭 이해해 주길 바래. 그러니까 기본량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길이를 표현할 때 길이를 표현하려면 무언가 하나를 뭐 이렇게 하긴 해야 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 나타내는 그것을 이제 국제적으로는 약속을 했어. 여기를 이거를 미터라고 하자. 이렇게 1미터. 이것도 길이니까 빛의 소속력을 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이 길이를 1미터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뭔가 하나의 그 첫 번째 기준은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기본량이라고 하는데 기본량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이게 국제 단위계라고 불러. SI 유닛, SI 유닛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국제적으로는 아래 보는 7가지를 약속해놨어. 길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니까 미터. 여기서 뭐 밀리미터 기준 단위 아니야. 밀리미터에서 밀리는 그냥 접도일 뿐이야.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그냥 미터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는 초다. 전류를 나타내는 거는 암페어다. 온도는 켈빈. 셀시어스 디그리 그 섭씨이거나 파렌하이트 디그리 해서 F 미국에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제 단위계는 아니다. 켈빈이라는 분자 운동을 가지고 만든 단위 체계를 쓴다. 물질량을 몰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건 지금 이게 몰이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를 테니까 놔두고 일단 이런 단위를 쓴다. 광도, 빛의 밝기, 세기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게 뭐냐면 칸델라라고 한다. 칸델라. 그다음에 질량은 재밌게도 그램이 아니고 킬로그램이야. 국제 단위기가 재밌지. 어, 그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다른 거는 아주 필요하면 찾아 쓰면 되는 건데 길이는 많이 쓰거든. 길이하고 그다음에 시간하고 그다음에 질량. 역학에서 이걸 정말 많이 쓰니까 이걸 먼저 알아놔도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그래서 MKS를 쓴다. MKS 시스템을 쓴다. 이렇게 말해. 자, 여기 옆에 보면은 국제 단위계 7개 뭐 표로 나타냈지? 뭐 잘 정리해서 외워두면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량인데 기본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이라면 좀 그런가? 기본량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단위를 유도량이라고 불러줄 거야. 유도량 여기는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거. 그러니까 기본량의 단위를 여기 아까 나도 조합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조심스러웠는데 해도 되네.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관적이라서 이해가 될 거야. 만약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도 가로도 미터, 세로도 미터잖아. 길이와 길이, 그지? 미터와 미터. 이거를 곱하면 이건 미터 제곱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부피는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뭐야? 다 미터 단위로 측정을 하겠지. 그러면 이거 3개 곱하면 부피니까 단위가 미터 세제곱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량,
길이라는 미터라는 길이 단위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지. 속력은 뭐야? 시간분해. 맨날 외우지? 시간분해 거리. 거속시 하잖아. 시간의 단위는 기본 단위는 세컨드고 거리는 길이니까 미터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미터 퍼 세크 하는 거야.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시간은 기본 단위가 세컨드고 속도는 좀 전에 미터 퍼 세크였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런 건 공부 다 되어 있는 거지. 중요하잖아. 부피의 단위는 아까 위에서 봤지만 미터 세제곱, 그지? 그다음에 질량은 처음 나왔네.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힘의 단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힘은 이게 킬로그램 곱하기 뭐 모르는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배웠겠구나. 힘은 그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는 거야. 이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 맨날 이거 뭐 배운 적이 없나? 그러고 보니까 가물가물하네. F는 MA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바로 위에서 봤지만 이게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다. 농도는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이제 이른바 몰 농도라고 하는 건데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잖아. 그래서 몰의 단위는 몰, 부피는 미터 세제곱. 그러니까 몰 퍼 미터 세제곱. 참고로 미터 세제곱을 리터라고 불러. 미터 세제곱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이면 1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이면 이거를 우리가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1세제곱미터. 그런데 이거를 1리터라고 부르는 거야. 하지만 과학 체계에서 SI 유닛은 미터 세제곱이니까 미터 세제곱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화학으로 들어가면 화학에서는 관습적으로 계속 써온 게 몰 퍼 리터여가지고 이거를 쓰는 거가 꼭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니다. 유도량은 과학적으로는 몰 퍼 미터 세제곱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화학에서 이제 몰농도를 많이 다루거든. 근데 이 몰농도는 관습적으로 그냥 몰 퍼 리터 많이 한다. 이건 나중에 나오면 뭐 따지지는 마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게 있어. 우리 왜 그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잖아, 줄. 그지? 근데 이걸 에너지 단위를 기억고 옛날에 관습적으로 쓰는 게 칼로리거든. 그래서 칼로리라고 지금도 뭐 쓰긴 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위는 줄이다. 이런 거야. 배터리 용량은 많이 받겠네. 뭐 암페어 아워. 진동수의 단위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음수 제곱은 분의 1 역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S분의 1 시간 1초분의 1 아니 초분의 1이야. 1초분의 1이 아니고 초분의 1 몇 초분의 1이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압력은 면적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거든. 그래서 아까 힘의 크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고 이거를 넓이 미터 제곱으로 면적이 미터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고 나면 이게 돼. 미터가 하나 약분돼 가지고. 그지? 각이라는 거는 각이 우리가 뭐 30도요, 45도요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 30도, 45도 말고 이 각 말고 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좀 아직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수학에서 대수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다시 공부하기로 해. 여기는 이게 읽을 때는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 라디안. 그런데 단위로 쓸 때는 그냥 RAD라고 한다.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이렇게 하기로 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그냥 무차원 단위라고 불러준다. 무차원이라는 거는 어 이것도 뭐 이렇게 설명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다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어렵지. 그지? 그래서 무차원 단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차원이 없다는 건데, 그럼 차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뭐 4차원, 5차원 맞아. 그거의 의미 디멘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디멘전이 뭐냐 그러면 어 길이는 이쪽 한쪽으로만 재면 되잖아. 그지? 이 한쪽으로만 재면 되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1차원이라고 불러. 원 디멘전 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넓이는 넓이는 그러면 이쪽으로도 재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쪽 두 군데를 재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어, 말 그대로 2차원이지, 투 디멘전.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부피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세 개를 재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점점 여기도 또 재야 되니까 그러면 세 개를 재야 되니까 이거는 3차원 이렇게 말하는 거. 어, 뭐 어디서 흥미롭게 들어봤을 법도 한데 4차원이라고 하면 이 입체에다가 시간축이 더해져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라는 측정을 해야 되니까 측정이 총 4개가 됐지. 4개. 그지? 그래서 이거를 4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모르겠다 하고 얼른 넘기면 되겠어.